화제의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5월 첫 거래일인 어제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돌파했습니다. 7,000피까지 이제 63포인트만 남겨뒀는데 자세한 소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급등하며 7,000피를 눈앞에 뒀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이른바 이제 도장 깨기를 하고 있습니다. 6,800선 뚫고 하루 만에 6,900선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5% 넘게 어제 올랐습니다. 6,936포인트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이제 7,000선 고지가 64포인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3박자가 맞아 떨어졌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 여기에다가 반도체 실적, 여기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겹치고 있는데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3조 원 넘게 주식을 싹쓸이했는데요. 네.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순매수 규모이고 외국인들은 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기, 전자업종에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요.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급등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 지금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라고 해서 네. 미국인도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기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삼성증권이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호재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가 퀀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SK하이닉스 어제 하루만 12% 급등했더라고요. 또 최고가 144만 원대로 마감을 했고 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시가총액 1,000조를 돌파했는데 이렇게 불장 때문에 10대 기업의 시총 또 신기록을 썼다고요? 맞습니다. SK하이닉스 1년 전에 샀다면 18만 원대. 연초에 샀다면 65만 원대였어요. 네. 근데 140만 닉스를 단숨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황제주가 12%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 신기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단일 종목으로 SK하이닉스가 1,032조 원을 돌파하면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로 1,000조 클럽에 입성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 글로벌 시장에서의 몸집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엑손모빌, 정유황 엑손모빌, 비자카드를 제치고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가총액 16위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 역시 사상 처음으로 합산 시가총액이 4천조 원 시대를 열고 있는데요. 그러나 반도체 쌍두마차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 그룹, SK그룹의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3천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늘 저평가를 받아왔다면 지금은 K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연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란 전쟁의 낙폭이 분명히 있었는데 회복하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긴 하지만 또 간밤에 들어온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보면은 또 상황이 어떨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불장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맞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신기록을 써가면서 이제 이 외국인들의 포모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상승하면 그게 바로 신기록인데요. 코스피 이제 7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보니까 눈높이는 8천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 고조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통상 5월은 Sell in May, 5월에는 팔고 시장을 떠나라라는 이 통상 속설이 있을 정도로 계절적으로 5월에는 주식시장 상승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제 실적 중심세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너무 가파르게 조정받지 않고 연초 대비 코스피가 64%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소식 짚어볼까요? 오는 9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거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됩니다. 한때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하루 8만 건을 넘기도 했는데 최근 시장 상황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속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형국인데요. 네. D-Day 9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때 8만 건을 넘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7만 건 수준으로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막판까지도 매도를 고민했던 집주인들 가격을 낮춰서 내놓기보다는 차라리 걷어들이자라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가로 내놓고 세금을 무느니 아예 사전에 증여하자라는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지난달 서울의 집합 건물 증여 건수가 3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가족 간 증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결국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제 버티기 장세에 돌입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살 사람은 다 샀다. 그래서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매물이 줄어서 집값 오를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오는 이제 9일 양도세 중과 이제 유예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2021년과 같은 가격 급등세, 집값 폭등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투기 이익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정책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면서 가격 안정된 흐름이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나 시장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매물 잠금 현상이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서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